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에드거 앨런 포의 가장 오싹한 단편 중 하나인 검은 고양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진짜 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형을 하루 앞둔 한 남자의 섬뜩한 고백. 이거 시작부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남자는 이런 끔찍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자, 그의 마지막이 왜 그렇게 끔찍했는지를 알려면 먼저 그의 시작을 봐야 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의 삶은 원래 폭력과는 거리가 아주 먼 온화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온 집안을 반려동물로 가득 채웠죠. 그 중에서도 그의 베스트 프렌드는 플루토라는 이름의 아주 똑똑하고 멋진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 고양이를 아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술이었죠. 이 술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습관이 그의 모든 걸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점점 술 없이는 못 살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버려요.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인격은 뭐랄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뒤틀려 갔습니다. 예전에 그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내와 심지어 그 아끼던 동물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그의 도덕성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존재를 향한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말이죠. 그 시작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를 피했다는 그 사소한 이유 하나만으로 아끼던 플루토의 한쪽 눈을 칼로 도려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가 그냥 화가 나서 고양이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게 정말 나쁜 짓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더 하고 싶다는 그 삐뚤어진 충동 때문에 고양이를 죽인 거죠. 포는 이걸 비뚤어진 마음의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고양이를 죽임 후에 그의 죄책감은 이제 현실 세계의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는 거죠. 플루토를 죽인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모든 게 타버렸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딱 벽 하나만 멀쩡하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요. 목에 밧줄이 걸린 거대한 고양이 모습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죠. 주인공은 이걸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애쓰지만 그의 죄책감은 곧 새로운 대상을 찾아냅니다. 바로 플루토랑 똑같이 생긴 두 번째 고양이죠. 이 두 번째 고양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가슴에 하얀 털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얀 털 모양이 점점 교수대 모양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신의 죄와 앞으로 닥칠 처벌을 암시하는 것만 같아서 그는 점점 미쳐갑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인공 마음속에 있던 괴물이 드디어 고삐를 풀고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정말 끔찍한 파국이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는 계속해서 고양이가 문제라고, 저 고양이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적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걸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지하실 계단에서 찾아옵니다. 고양이 때문에 발을 헛디딘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려요. 분노에 쳐서 고양이에게 도끼를 휘두르려는 걸 아내가 막아서죠. 바로 그 순간 그의 분노는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로 향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게 4일이 지납니다. 경찰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그는 생각하죠. 아, 이건 완벽한 범죄다. 안도감을 넘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오만함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수색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는 자신감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정말 대담하게도 아내의 시체를 숨겨둔 바로 그 벽을 지팡이로 툭툭 두드리면서
이 집 벽 참 튼튼하죠? 하고 자랑까지 합니다. 완전 범죄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오만이 극에 달한 순간 벽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엔 그냥 흐느끼는 소리 같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이건 도저히 사람의 소리라고 할 수 없는 길고 날카로운 비명이 되어 지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찰들이 망설일 틈도 없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죠. 과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부패해가는 아내의 시체가 있었고 그 머리 위에는 애꾸 눈의 검은 고양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시체를 숨기면서 자기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고양이까지 함께 봉인해버렸던 거죠. 결국 그를 무너뜨린 건 어떤 저주가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거의 2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소름 돋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공포가 귀신이나 악마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코는 이 작품에서 인간 내면에 아주 기이하고 어두운 충동을 파고드는데요. 이걸 비뚤어진 마음의 악마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나쁜 짓인 걸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직접 고백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줘요. 여러분 생각엔 이 고양이가 정말 주인공을 벌하러 온 악마나 마녀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주인공의 죄책감과 광기가 만들어낸 환영, 일종의 거울 같은 거였을까요? 결국 이 이야기의 진짜 공포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선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는가. 외부의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키포는 우리 모두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 이 괴물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아닐까? 바로 이 질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추락의 가능성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이 서늘한 깨달음이야말로 검은 고양이를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